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경매 물건인데요. 현재 매각이 된 상태의 물건입니다. 미납할 확률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수금액, 요 인수금액하고 그리고 물건 가격의 확인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서구 용문동에 있는 덕일 한마음 아파트 물건이에요. 여기 면적을 보니까 3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전용 면적이 34제곱미터고 현재 이 아파트는 두 개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34제곱미터하고 55제곱미터 이렇게 두 개의 평형대가 있는데 55제곱미터는 거의 1억 정도, 1억에서 1억 천 정도가 이제 가격이고 34제곱미터는요 7천에서 8천 그 사이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 가격은 6,700만원. 이렇게 유찰이 지금 여러 번 됐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유찰이 계속적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7회차죠. 7회차에 최저 가격이 788만 3천원입니다. 입찰 보증금 이거 10%잖아요. 78만 8,300원이네요. 여기에 입찰자가 세 분이 있었습니다. 1등이 최고가 매수인이죠. 최고가 매수인이 1,199만 9천원 매수하셨고 2등 차순위입니다. 차순위가 1,110만원이에요. 3등은 뭐 요 최저가보다도 일단 높겠죠. 일단은 이렇게 세 분이 입찰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들 전부가 잘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세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유자는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이고 채권자는 여기 개인인데 여기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일 이제 한마음 아파트 용문동 현재 재건축 단지 재건축 구역이 있는 데에서 그리 멀지가 않아요. 바로 옆 블록인데 여기도 전에는 이제 재건축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정한 거에서 해제가 된 상태고 이제 언제 다시 여기가 지정이 돼서 이제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정이 다시 된다고 하면 이제 가격이 폭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좀 거리가 먼 지역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니까 15층 중에 7층 그리고 가격 시점이 21년 8월 28일입니다. 면적은 34제곱미터 사용 승인이 2000년도였네요. 거실 겸 방 하나 그리고 욕실, 발코니, 현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원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11월 27일 배당 요구 종기일이 21년 10월 12일 임차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다 이거예요. 2018년 11월 26일 확정일자도 2018년 11월 19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분석할 거는 뭐냐면 일단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대항력은 전입하고 점유를 하면 그 다음 이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분의 대항력은 2018년 11월 27일 0시가 바로 대항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7일 0시 이렇게 0시입니다. 0시. 확정일자는 전입보다 빨리 하셨어요. 전입보다 빨리 했다 하더라도 이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적인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우선 변제적인 권리를 갖는데 이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대항력이 일단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적인 권리도 없는 거예요.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꼭 같이 받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이분처럼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놨다면 전입신고도 하여튼 꼭 잊지 않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11월 27일 0시 이 기준으로 대항력도 발생하고요. 우선 변제권도 이날 발생을 합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에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현재 시세가 감정가격은 6,700만 원인데 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이 다 이런 형식이에요. 보면 근데 이걸 뭐 사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 농업법인이 전 소유자한테 이거를 매수할 당시에 이 임차인을 승계받은 겁니다. 그대로 승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 소유자도 보니까 매수하실 때 8,200 정도에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시세가 그렇게 되질 않았거든요. 근데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임차인을 8천만 원에 맞춘 거예요. 맞추고 그냥 매매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임차인 분이 일단은 이분이 실수가 커요. 그 당시 시세가 이렇게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임대를 들어갔다는 것이 이분의 잘못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매 신청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기
금액이기 때문에 이분이 못 받는 금액이 있다면 낙찰자는 무조건 이분한테 전부 다 인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1100 얼마에 받으셨잖아요. 경매 비용 빼고 나서 뭐 한 1000만 원이 이분한테 간다. 그럼 7000만 원은 이분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분은 아무리 싸게 이걸 매입한다 하더라도 8200 정도 매입이잖아요. 근데 이따 보시겠지만 물건 가격이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이분은 낙찰을 잘못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분께서 혹시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요, 이제 물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 가격에서 보통 거래 신고된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 보증금이 70%를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그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70% 정도가 되면 그나마도 100%는 아니지만 7, 80%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요거 2020년 11월 27일 이분의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현재 요 소유권 가져오신 요 농업법인보다 우선적인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분입니다. 이분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매수를 해온 거예요. 거래가액 8천만 원. 보증금 그대로죠. 그러니까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사온 거예요. 뭐 갭 투자죠. 뭐 내 돈 안 들어가고 내가 물건 하나 갖고 왔잖아요. 농업법인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들 좀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농업법인이 아파트 매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일반 법인으로 하겠죠, 이제는. 그래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수받아서 오면 이분 그때 당시에 나는 보증금 계약 해지하고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야 제가 볼 때는 이 보증금을 절약할 수 있었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이 법인이 또 매수도 안 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 이게 입찰 보증금 8천만 원 요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채권자다.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했다. 강제경매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네이버 로드뷰로 본 겁니다. 이제 거래 가격을 봐야 돼요. 어떤 물건이든지요, 임차인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 실거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거래 가격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거래 가격이 그 당시에 제가 봤어요. 지금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7천만 원 정도, 요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6천에서 요 7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유독 이것만 8천만 원이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7,300 요 정도가 그냥 가격이었다. 그 당시 7천 정도가.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7천이라고 하면 이 거래 가격이 7천에 49, 한 5천만 원 정도의 전세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분은 8천만 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잘못은 잘못이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70%가 넘어갔다 라고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내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꼭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보증보험을 이럴 때는 꼭 가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이버 매물을 봤더니 7,300, 7,300이에요. 그 당시에도 뭐 거의 이 가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가 용문동 뭐 재건축 뭐 계획 뭐 거기에 지정이 돼 있다둥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정이 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그 당시에 조금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격이 7천만 원대에서 8천 원 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세금을 높게 주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지역이 용문동 재건축 구역입니다.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하겠죠, 여기도. 그냥 가격 상승이 될 만한 지역이기도 하다라고 보이고, 여기 유등천이 보이는 곳입니다. 뭐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천주교 태평동 성당 있는 데가 태평동 지금 5구역이에요, 5구역. 재건축 5구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기도 뭐 조만간에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임차인, 여기 지금 낙찰 받으신 분들은 이제 미납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한 7, 80% 정도. 왜냐면 보증금이 78만 원밖에 안 돼요. 78만 8,300원이니까 이거 포기하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현재 대급 지급 기한이 7월 15일입니다. 이날 지나가면 다음 기일 잡힐 때까지, 잡히기 3일 전까지죠. 3일 전까지 대납을 하셔도 되는데, 이때는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기 지나가면 거의 대금 납부를 안 하더라. 뭐 7, 80% 대금 납부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격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물건 분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높은 보증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물건 그 주변에 거래 가격을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래 가격이 확인이 되면 높은 전세 보증금
보증금이다,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보증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 아니면 반전세, 보증금 뭐 5천에 월세를 나머지 주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내 보증금을 아끼는 길이다. 보증금을 띄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그 전에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전세 사기 뉴스에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해가지고 영상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라든지 뭐 임대차에 관한 뭐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리랑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아리랑 부동산. 세종시 새뜸마을 10단지 단지 내상가 있습니다. 아리랑 부동산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세종이에요. 044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경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문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